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걷는 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걸어야 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걷고 얼마나 걷고 밤에 걸어야 되는지 낮에 걸어야 되는지 그 걷기의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게요. 왜 전문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걷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그 연구를 컨텐츠를 위해서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근거 기준의 걷기의 효능 그리고 잘 걷는 방법 여러 가지 팁들을 전해주실 수 있는 약사님들계의 유재석 왜 그래? 네, 그렇죠. 네. 저명하신 리틀 약사님을 모시고 걷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찾아뵙죠. 네. 사실 뭐 저 걷기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네. 자료를 어떤 자료를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내셨는지 리틀 약사님의 입을 통해서 걷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사실 가장 내가 쉽게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편하게 내 주변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걷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걷기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잠깐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걷기와 뛰기 그 두 가지 중에서 걷기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힘들면 잘 안 할 거예요. 걷기 약간 쉬우면서도 조금은 이제 숨이 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도, 이렇게 할 때는 걷기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관절 건강에 되게 좋지 않잖아요. 뛰는 거는 아무래도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약간의 또 힘듦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때 걷기를 좀 활용해 보는 것이 뛰는 것보다는 더 쉬울 수 있어서 걷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 찾아보셨나요? 걷기와 뛰기를 비교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걷기일 테고 운동 강도는 뛰기가 효율이 훨씬 잘 나올 텐데 장기적으로 둘 중에서 어떤 게 건강에 더 도움을 준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안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강도, 우리 심박수를 최대 심박수 정도까지 올렸을 때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얼마나 혈압이나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자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 심박수까지 어느 정도에서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또 뭐 걷기와 뛰기 어느 것이 더 좋냐, 이거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나이랑 여러 가지 뭐 질환 또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걷는 게 뛰는 것만큼 중요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장 건강. 심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심장병, 당뇨, 그다음에 혈압 이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칼로리 소모량이 많으니까 비만에도 도움이 되고, 뭐 비만은 사실 다양한 염증성 소인의 질환들을 유발하는 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낮춰주면 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네요.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여러 가지 거의 뭐 만병통치약 같은 게 걷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운동이 다 그렇죠. 만병통치약. 근데 접근성이 높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걷기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타이밍들, 그리고 제대로 된 걷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적당한 걷기라는 게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식전에 걷는 거랑 식후 걷는 게 어떤 게 낫습니까? 이게 사실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은 없지만 일단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려면 식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10분을 걷는 게 30분 이상 계속 걷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서는 훨씬 더 좋다,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식후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식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강도를 높여서 하는 운동, 이렇게 되면 이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아니면 식후 걷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걷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해야죠, 수영. 수영? 수영도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수영으로 대체하기? 질문 잘 피해갔죠? 만보 걷기를 해야 된다? 만보 걷기. 안 해야 된다. 만보의 상징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만보 걷기가 원래 일본 만보계 회사가 마케팅하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실제 임상을 찾아보면 이제 모든 뭐 질환이 됐든 어떤 뭐 사고사가 됐든 모든 사망률에 있어서 만보까지 안 걸어도 뭐 7,000보 정도 하루에 걸어도 굉장히 많은 사망 위험들이 줄었다,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당뇨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당뇨 발병 위험들을 많이 낮추려면 한 1,700보 정도로 걸었더니 그게 가장 좋았다. 만보 정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서 사실 이제 많이 걸으세요라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7,000에서 한 10,000보 정도 걸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보계 회사의 마케팅 전략인데 의외로 근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만보라는 맞습니다. 거. 네. 2만 보는 어떻습니까? 2만 많이 보. 걸을수록 좋나요? 아니면 적당한 게 좋나요? 그 연구 논문 보면요, 그러니까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10,000보 이상일 때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00보 이하로 걸으셔도, 사실 10,000보 걷기도 쉽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많이 걷는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이것도 좀 많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일하면서 많이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많이 이렇게 쪼르륵 왔다 갔다 한다, 네네. 이런 걸로 10,000보를 채우는 거랑 네. 본격적인 운동으로 10,000보를 채우는 거랑 네.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걸으라고 하니까 네. 이제 바깥에 나가 보면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산책과 운동으로서의 걷기는 조금 다릅니다. 산책은 공기 좋은 거 마시면서 얘기, 오순도순하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하는 건데, 걷기 운동을 하려면요, 약간의 중강도 운동 정도가 돼야 된다고 해요. 중강도 네, 운동. 그러니까 중강도 운동이라 하면 옆 사람과는 대화가 가능한데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 되게 빨리 걸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빨리 걸어야 되죠. 그리고 좀 숨이 차야 돼요, 어느 정도. 네. 걷기로 숨이 차야 됩니까? 그렇죠. 빠르게 걷기를 하다 보면 숨이 차고 땀도 좀 나거든요. 그런 정도의 중등도 운동 정도는 해야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걷기 하고 왔다, 산책했다라는 건 그게 빨리 걷진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실 갔다 할 때 걷기 계속 왔다 갔다. 그치. 이거는 사실 네네. 큰 의미가. 그걸로 10,000보 채우는 의미가 없다는 네. 거. 물론 뭐 안 걷는 것보다는 낫죠.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밤에 나가서 뭐 빠르게 걷는 게 낫다, 아침에 걷는 게 낫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아침은 사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대류가 안 일어날 때가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 오전에 이제 혈압이 많이 높잖아요. 이럴 때 조금 강하게 운동을 하시면 또 혈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이제 오후가 좋고요. 일부 연구 결과에서 하루 중에 어느 때 걸었을 때 혈당을 제일 많이 떨어지는지 이거를 연구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오후 4시경이 가장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12시경? 이때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죠. 몸이 막 본격적으로 뭔가 대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한다는 뜻일까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럴 때가 좀 혈당 관리 이럴 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 관리가 일단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도 줄여줄 수 있고 다양한 질환의 위험들도 낮춰줄 수 있으니까 오후 시간대에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직장인들은 또 한참 일할 때라. 그러네요. 그러면 네. 어찌됐든 간에 뭐 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오후 시간대가 낫다. 네. 도움 되겠나요? 또 찾아본 자료 중에 좀 재밌었던 게 러닝머신 산책.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뭔 차이가 있지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료 찾아보신 거에서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중강도로 똑같은 속도로 러닝머신으로 걷는 거랑 야외에서 걷는 거랑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있나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걷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든지 기분 개선 이런 거에 도움이 되면서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리고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운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릎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강도에 따라서 높일 수 낮을 수 있으니까 운동의 효율성에서는 조금 더 좋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정답이 없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멘탈적으로 잘 단련이 돼 있으면 네. 그냥 러닝머신을 해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런닝머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거 사야겠다. 근데 막상 사보면 집에 거의 안 해요. 옷걸이가 된다는. 옷걸이가 그렇죠. 빨래거리. 네네, 빨래거리가 된다는. 네. 약들약. 그렇다면 요약하자면은 식전 식후 중에 식후가 전 좀 나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후에 걷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기본적인 산책도 좋지만 네. 나가기 힘들면 러닝머신도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일터에서 걷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숨이 차는 중강도 정도로
걸어야지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 그런 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중강도가 있으면은 소강도는 없을 것 같고 고강도는 있습니까? 고강도 있죠. 아, 네. 어떤 게 고강도? 고강도 운동도 연령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최대 심박수의 한 뭐 8, 90% 정도 이렇게 차는 정도. 네네네. 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 최대 심박수도 개인에 따라 달라요. 뭐 근육량, 연령 이런 거에 따라 달라서 이거를 어느 기준에 딱 이 정도까지는 고강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막 뛰어서 숨이 너무 차. 이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 거의 반 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반 뛰는 거. 이 정도 돼야 고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강도까지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중강도를 주 몇 회 정도 해야 되나요?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 반.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걸어야 되고요. 주 5일? 주 5일. 주 이틀이면요? 주 이틀이면 그 절반씩 하는 절반씩. 그리고 뭐 일부 고강도 할 때는 그 중강도보다 한 반 정도. 네, 그러면은 거의 뛰듯이 걷는 거를 하루에 15분씩 5번. 그쵸? 거의 날아다니듯이. 날라다니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 못할 정도로 숨이 찰 정도면 15분. 그렇지 않으면 말할 정도로 이렇게 걷기 빠르게 할 거면 30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빠르긴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켜봐 드릴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체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바르게 걷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가이드 같은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가보면 걷기 자세라든지 이런 게 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거 바탕으로 한번 우리 가독자님들에게 네. 제대로 걷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중강도는 이 정도다, 네. 고강도는 이 정도다를 보여드리고 네네. 또 자세가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한번 좋은 걷기 방법을 위해서 한번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이론의 전문가지 실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느낌만. 네. 이론적인 알겠습니다. 걸 많이 연구해 보셨으니까 그냥 보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걷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도 좀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도 풀렸던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천을 일단 러닝머신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걷기를 하면은 성인병에 대한 어떤 위험도가 많이 낮아지죠. 제가 걱정하는 게 당뇨병인데 당뇨병도 많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꼭 걷기를 하시고 당뇨 학회에서도 이런 걷기를 꼭 생활화해라 가이드를 하고 있다라고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걷기를 좀 생활화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세로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강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걷는 거였는데 빠르게 좀 걷고 관절 좀 신경 쓰면서 좀 안전하게 좀 걸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뭐든 실천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 하루 걷기를 못했다 그러면 좋은 식단 하나 먹으면 4,000보 걷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중해 식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꼭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밖에 나가셔서 걷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000보 효과 나는 음식을 먹고 6,000보만 걸으면 되겠네요. 아우 좋죠. 네. 머리 너무 굴리셨는데. 그 4,000보 역할을 해주는 식단은 추후에 리틀약사 TV에서 아마 공개하는 겁니까? 네, 저희 아마 영상 나올 거고요. 지중해 식당이니까 또 거기에 한국식 지중해 식당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저희 채널도 한번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 빠이요.